우리 애가 말귀는 다 알아들어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밥 먹자 하면 식탁으로 오고요. 신발 신자 하면 현관으로 갑니다. 안 돼! 하면 눈치를 살살 보면서 멈추기도 해요. 이러면 부모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해는 하니까 곧 말이 트이겠지. 그런데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여전히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말을 표현하는 게 조금 느린 상태예요. 근데 알아듣기는 잘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가 정말 잘 알아듣는 것인지 상황으로 눈치를 채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용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 언어 치료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수용 언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수용 언어란 쉽게 말해서 들은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공조했을 때 공을 가져오는 거, 우리 이지 눈 어딨지? 하면 자기 눈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 이런 게 다 수용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는 표현 언어 능력인데요. 이거는 내가 말로써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표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언어 발달 능력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면요. 아이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나서 평가 보고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수용 언어 능력은 몇 개월, 표현 언어 능력은 몇 개월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36개월이다. 그러면 수용 언어 능력이랑 표현 언어 능력도 일반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다면 36개월 언저리의 숫자가 적히겠죠. 물론 이 개월 수보다는 백분위 수라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아이의 지금 개월 수만큼 언어 능력의 개월 수도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는요, 두 가지가 똑같이 발달하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수용 언어 능력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표현 언어 능력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과라는 말을 배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엄마가 사과를 보여주면서 이건 사과야 해주고, 그림책에서도 그 얘기 해주고, 마트 같은 데 갔을 때도 사과를 보여주면서 사과 계속 이렇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 사과라는 개념이 먼저 입력되게 돼요. 아이가 사과라는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충분히 쌓이면 아이가 스스로 따까 사과 이런 식으로 소리를 꺼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 언어의 발달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이해는 하는데 그에 비해 말은 안 한다? 이게 무조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달 순서이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수용 언어 능력과 표현 언어 능력 간의 격차가 있기는 한데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해하는 바가 좋으니까 곧 말이 터질 거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과연 우리 아이가 진짜 알아듣는 게 맞을까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센터에서 확인을 해보면 아이의 이해 능력이 그만큼 높지 않은 경우예요. 제가 센터에서 아이에게 막 이런저런 지시를 해보거든요. 근데 그걸 아이가 못해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집에서는 알아듣고 있고 다 하는데 왜 못하지?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상황 단서 때문입니다. 이 상황 단서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집에서 신발 신자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엄마는 이미 현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을 이해한 게 아니라 엄마의 이 움직임과 손짓 같은 거를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또 잠바 입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잠바를 입혀주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랑 대화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은 단서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눈치가 엄청 빨라요. 일상의 패턴이나 엄마의 행동, 이런 경험적 단서들을 종합해서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수용 언어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수용 언어 능력은 이런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말소리만 듣고 개념을 이해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아이랑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엄마가 갑자기 신발 가져와 했을 때 전혀 신발을 신는 상황이나 신발을 들고 와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신발을 가지고 올 수 있다든지, 또 갑자기 엄마가 옷 던져 했을 때
옷은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던져란 말을 이해했으니까 그걸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라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첫 번째, 매일 반복되는 루틴적인 지시. 예를 들면 밥 먹자, 이제 나가자, 리모컨 들고 와 같은 것들이요. 두 번째, 엄마가 행동을 벌써 시작하면서 하는 말. 세 번째, 물건이 눈에 바로 보이는 상황에서 하는 말. 예를 들면 과자를 뜯으면서 과자 먹을 거야? 라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가미가 되면요, 사실 아이는 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도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힌트가 많으니까. 마치 우리가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어떤 나라에 갔어도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눈치껏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 아이가 진짜로 이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 단서로 반응하는 건지 집에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을 제거해 보세요. 아이에게 어떤 지시를 할 때 의도적으로 힌트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발 신자라는 말을 현관에서 하지 말고 거실 한가운데나 부엌에 있을 때 갑자기 말해본다든지, 이때 아이가 반응을 적절하게 하는지 아니면 엄마 말을 무시하는지 혹은 다른 행동을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쫙 깔아놓고 지시를 해보는 거예요. 물건들을 바닥에 깔아놓고 이 중에서 특정 단어들, 특정 물건의 단어 이름을 말하면서 그걸 줘라고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단어, 이 물건을 이 아이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그 물건을 달라고 지시를 할 때 그 물건을 손으로 가리키거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소리만으로 아이가 고를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림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책을 펴놓고 여러 그림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동물이라든지 특정 무언가를 말하면서 그거 어디 있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은 동사, 행동에 대한 지시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림책에서 토끼가 냠냠 먹고 있고 강아지는 팔짝팔짝 뛰고 있고 고양이는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잠을 자고 있는 게 누구야? 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아이의 이해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18개월에서 24개월 시기의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스처 없이 공 줘 하면 공을 들고 오나요? 두 번째, 안 돼 하면 잠시 멈추나요? 세 번째, 코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코를 가리키나요? 네 번째, 평상시에 알고 있는 단어들을 그림책에서도 가리킬 수 있나요? 다섯 번째, 앉아, 일어서 같은 동작을 힌트 없이 지시에 따를 수 있나요?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아이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24개월에서 30개월 시기 아이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가서 칫솔 가져와처럼 두 단계의 지시를 아이가 따라서 반응할 수 있나요? 위에 놔도 안에 넣어처럼 공간 개념에 대한 지시도 이행할 수 있나요? 크다, 작다, 뜨거워 같이 설명하는 단어들을 아이가 이해하나요? 아이에게 누가, 무엇, 어디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반응을 하나요? 아이가 여러 군데의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나요? 역시나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집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항목들을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해보고 우리 아이의 이해도가 어떤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시기에 요것들이 조금 어렵다 라면은 이 어려운 항목들을 연습시켜 봐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5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면 아이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상황 단서 그리고 수용 언어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무작정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아이의 말이 트이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지시를 한번 상황 단서 없이 해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